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40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현재 40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40대는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뭐 40대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40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40대의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도도 지금 12월 중순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지나갔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후딱 가버려요. 3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고, 저는 이제 박사 과정 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석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석사 때도 한 학기 하고 이 석사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었는데, 박사 때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올해 1학기죠. 1학기를 보내면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 학기를 딱 보내고 나면 그 다음 2학기는 또 그냥 자연스럽게 또 합니다. 어느덧 또 이제 2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뭐 후수학은 마무리해야지 라는 이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이미 절반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세무사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 공부 참 지금 40 중반이 돼서 세무사 공부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공부에 치여 있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하자, 즐겁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저 스스로 마음을 많이 다독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서 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40대에 하는 현재 나의 공부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서 나의 선택에 의한 나의 공부는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힘들든지 힘들지 않던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잘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 공부도 같이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간절하게 원해서 하는 공부라서 대학원 공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느껴지는 것이지, 그 세무사 공부 자체로는 너무 재밌어요. 문제 푸는 것도 재밌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거를 이제 좀 알아가는 것도 재미가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거의 루틴이 뭐 일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책상에 앉아 있는다 하는 거고요. 일하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근데 잠자는 시간도 누워서 탭을 열어놓고 뭔가를 또 봅니다. 저는 1년 안에 이 모든 공부를 다 끝내고 싶어요. 지금 5년을 쭉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1년을 더 하면 6년을 쭉 하는 거죠. 30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엊그제는 재무회계 연습이라는 그 2차 과목 중에, 세무사 2차 과목 중에 재무회계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계산
계산을 다 풀어내야 되는 거고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요. 뭐 문제 자체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걸 다 해석을 하는 어떤 연습 같은 그 강의가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자체로는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학교 그 기말 시험이 있었습니다. 미시경제학인데 이 미시경제학의 거의 끝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에 부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강의 자료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 미시경제학도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오타 때문에 뭐지? 내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가 오타가 확실해. 뭐 교수님도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오타가 분명히 확실해. 해서 그걸 제껴버리고 원래 있던 거를 풀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됐던 그거를 계속 잡고 있었던 제가 좀 빨리 버릴 걸.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저의 그 발자취라고 할까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과정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봄으로써 내가 정말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단계 잘 해오고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돌이켜 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저의 목표는 현재는 세무사이죠. 세무사가 가장 하고 싶고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이제 교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기에 가기 위해서 관련 일을 또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 가장 제일 목표는 세무사예요. 세무사를 하면 40대 중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또 늦지 않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실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자격증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100살까지 살 거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무조건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회계나 세무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되게 많이 봤지만 세무사는 난이도 자체가 그 자격증과는 이전에 제가 봤던 자격증과는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제 시험 일자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서 나는 이번 시험에 붙을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이전에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 습관이라는 게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생겨서 이제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율적인지 하는 방법들을 30대 후반이 되어서 이제 깨달아서 적용하는 중입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공부만 할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앞으로 딱 1년만 정말 마지막으로 하겠다
왜냐면 제 나이 돼가지고 5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를 이제 봐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어. 옛날부터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어. 최종 목표가 세무사이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그거를 취득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길 수 있을 건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후회는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더 일찍 세무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이거는 있어요. 좀 더 일찍 시작은 했었죠. 열심히 할 걸.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그 영어가 저한테는 너무 큰 허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뭐 옛날부터도 안 됐던 그 영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세무를 조금 뭐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는 이게 잘 안 됐어요. 도대체 외워야 하는 것도 많고 언어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차분히 공부를 시작을 해보자 해서 영어 자체로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영어 애증의 영어인데, 그런데 지금은 영어가 어렵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점수도 나왔고, 그 방법을 이제 또 알게 된 거죠. 영어 공부에 대한 방법을 좀 더 일찍 깨달아서 영어를 먼저 만들어 놓을 걸. 그랬으면 세무사 공부도 훨씬 더 빨리 했을 텐데 하는 후회 아닌 후회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나 뭐 회계 관련 업무를 지금 거의 뭐 18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훨씬 세무사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거는 확실해요. 물론 이제 뭐 재정학이나 민법, 또 선택법으로 민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많이 접해왔던 거고, 법인세, 그러니까 세무회계를 다들 어려워해요. 그 세시생 중에서는, 세시생이나 회시생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법인세, 세무회계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나는 법인세를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차별화된 다른 수험생들과의 차별화된 저만의 이제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뭐 대부분 계산하는 문제고, 이제 2차 과목에는 세법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들의 그 원하는 답안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법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조금 읽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실무를 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력도 오래됐기도 했고, 그 경력 동안 많은 일을 해봤을 거잖아요. 저 예전에 일을 할 때 좀 어려운 것들 좀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자체로 저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법학을 봤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일할 때 겪었던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판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이 판례의 태도가 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경험했던 거를 같이 비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상속세나 증여세도 이제 2차에서 세법학에서 나오는데, 저는 세무 관련 일을 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에도 관심을 갖고 조금 봤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법학은 좀 공부하면 이제 외우는 거고, 외우는 건 좀 자신이 없지만 이거를 그래서 외우기가 힘드니까 저 스스로 이제 외울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쪽 일을, 세무와 관련된 일을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이런 쪽에 다니시는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당장 내가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그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세무사는 1년에 700명 뽑고요. 회계사는 1년에 지금 많이 늘어서 1200명 정도 뽑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이제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00명 내외를 이제 뽑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공부를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은 내가 이론을 알고 있어야 실제 실무를 할 때 그거를 잘 접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세무나 회계 일하는 거 보면 당장 그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따로 일을 하기가, 공부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업종 특성상 상반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고가 몰려 있어서 그때는 신고 위주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좀 널널합니다. 근데 하반기가 널널하다 보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원활한 상반기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하반기 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마음이, 저도 그 일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좀 강했거든요. 상반기 내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좀 널널하게 일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그 생각을 잘 못합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 일 자체도 힘든데 지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이 시간을 좀 누려야겠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를 하면 그 깊이가 다른 세무회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알게 됩니다. 뭐 물론 공부 자체가 어려우니까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이 공부 루틴을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공부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지금 하루를 잘 못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현재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뭐라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앞으로 100여일 좀 140일 정도 남아있는 그 세무사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그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세무사에 당장 합격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일찍 시작을 해볼 걸, 뭐 영어를 좀 더 빨리 완성을 할 걸, 뭐 이렇게 후회해봤자 30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목표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냥 대충 이번 시험 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나는 합격이야, 이 마인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20개 정도 되지만, 20개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다른 자격증까지 하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공부해왔던 것들이 어쨌든 지금에서는 세무사 공부를 하기 위한 밑바탕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된 상태이고, 그 모든 시간을 합쳐서 일을 했던 시간, 공부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합쳐서 많은 시간을 세무와 관련된 공부에 썼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고시 같은 거를 보는 사람들 보면 몇 년씩 하잖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7년, 9년에 걸쳐서도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오랜 기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포기하는 것도 용기이긴 한데, 어쨌든 공부를 하고 나면 남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무와 회계, 세무회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쭉 그 일을 보통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 그러면 한번 세무사 공부를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세무사 공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30대 초반에라도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세무사 공부해봐 라고 누군가 한마디 저한테 해줬으면 훨씬 더 빨리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일하기 바빠가지고, 일하고 월급 받고 그러기 바빠서 무슨 공부를 따로 한다던가 이런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왜 그때는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 보이는 거죠.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인사이트도 생기고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는 하면은 어쨌든 남는 거는 분명히 있다. 저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천재? 그런 거 당연히 아니죠.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인데, 조금 다른 거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기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다 기록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근거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마다 제가 그 대학교에 와서 이제 하루 종일 강의를 합니다. 내년 1학기는 지금 2과목 하고 있는데 내년 1학기는 3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과목.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력을 쌓는 거고, 그래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의 단기 목표는 앞으로 1년 빡세게 공부하자. 그 후에는 진짜 더욱 즐겁게 살자. 물론 지금도 즐겁게 살고 있어요. 어느덧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네요. 다음에도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